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아참! 오늘은 스타버스 커피 쿠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 그날 저는 그냥 퇴근길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어느 횡단보도 앞 신호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고 저는 이어폰을 끼고 멍하니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너편에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에라이 병신 같은 년아! 빨리 좀 밀어라!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휠체어를 탄 남자가 있었습니다. 입에는 담배를 물고 연신 뒤를 돌아보며 쌍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뒤로 옮겨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 허리가 굽은 채로 힘겹게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자세. 아, 저 아주머니 참 불쌍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 뒤치다꺼리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저 나이에 저렇게 욕이나 먹어가며. 그 순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기 시작했고 저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겨우 서너 발자국 거리. 그 아주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휠체어를 밀며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얼굴을, 그 옆모습을, 그 걸음걸이를 똑똑히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20년 전 집을 나간 그 사람.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새벽에 짐도 없이 사라진 그 사람. 제가 12살이던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 사람. 엄마?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휠체어를 밀며 저 남자의 욕을 듣고 골목 안쪽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0년 동안 꽁꽁 얼려뒀던 감정이 한꺼번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그리움, 배신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이런 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백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그날 20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골목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을 왜 쫓아가는 건지.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골목 안쪽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고 저는 천천히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한 건물 1층 반지하 입구 앞. 어머니는 휠체어를 계단 옆 경사로에 세워두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빨리 안 들어가고 뭐해? 빨리 문 열어! 지금 열쇠 찾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작고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뒤지며 열쇠를 꺼냈고 낡은 철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습기 찬 냄새가 풍기는, 창문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 어머니는 저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를 경사로로 밀어 올리려 했지만 힘에 부쳤는지 뒤로 밀려났습니다. 겉도 하나 제대로 못 밀어! 이 멍청한 년아! 지금 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봐요. 어머니는 다시 힘을 주었고 겨우겨우 휠체어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게 엄마의 삶이었구나. 20년 전 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새벽에 몰래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고작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그 폭력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어머니가 조용히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만 뜨고 있었던 저는 어머니가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현 저거 집 나갔네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셨고 이제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처럼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었고 집을 나와 독립했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었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애써 지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렸어. 나 혼자 남겨두고 도망갔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원망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집에서 휠체어 탄 남자의 욕이나 먹어가며 허리 굽은 채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럼 엄마는 그때 뭘 위해 도망간 거였을까? 자유를 찾으려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지옥으로 옮겨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와야겠다. 어머니가 정말로 저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저는 그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병신 같은 년아.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어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 7시쯤 골목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처럼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그 반지하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있었고 휠체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고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컵라면과 음료수를 몇 개 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 쪽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는지 검은 봉지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한 남자가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줌마, 그 집 아저씨랑 통화가 안 되던데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 달에는 꼭 드릴게요. 이번 달? 벌써 5개월 동안 계속 그리 말했잖아요. 5개월이에요. 5개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 도대체 그 집 아저씨는 뭐 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게 내 알바야? 돈 없으면 나가야지. 당장 나가란 말이야. 남자는 어머니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찢어진 봉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휴지, 플라스틱 용기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주섬주섬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나설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더 뭐라고 소리치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들을 다시 봉지에 담으며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이었습니다. 반지하 집 문 앞. 저는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연아, 반찬이 이게 뭐야? 이게! 콱광.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직접 해 먹어. 뭐라? 이연이 지금 어디 말대꾸를 해? 매일 똑같은 소리. 지겹지도 않아? 너같이 족같은 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알아?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잠시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못 알아보셨습니다. 20년이 흘렀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진우. 어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진우. 나야.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여기? 그 순간 안에서 휠체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누가 왔어? 저는 어머니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뭐야? 여기 왜 네 맘대로 들어와? 저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 사람 아들이다. 어쩔래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뭐? 아들! 이런 미친 새끼를 봤나? 남자는 휠체어를 움직여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아, 네가 이연이 버리고 온 새끼구나. 아이고 기도 안 차네. 20년 동안 나 몰라라다가 어디 이제 와서 자식 행세냐? 그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연이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나야, 나! 내가 이연 먹여 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연은 나한테 빚진 거야. 평생 알아들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감옥으로 옮겨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뭐? 이 새끼가 그래도? 남자가 휠체어를 돌려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확 쳐냈습니다. 이 새끼 이거 사람 치네! 남자는 휠체어 옆에 놓여있던 목발을 집어들고 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저는 목발을 손으로 막았고 그대로 뺏어버렸습니다. 쿵! 목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 목발 내놔! 그 입 안 닥쳐. 당신 같은 놈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한테 그래?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휠체어를 움직여 저를 들이받으려 했고 저는 휠체어를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 야 이 개새끼야! 놓긴 몰라.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너도 똑같이 당해봐. 저는 휠체어를 흔들었습니다. 남자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쿵! 남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저를 향해 계속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개같은 새끼! 나 장애인이야! 장애인! 장애인이면 뭐? 너는 장애인이라서 우리 엄마 괴롭혔냐? 저는 주먹을 들었습니다. 내려치려는 순간 뒤에서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진우야, 안 돼. 그만해. 엄마 놔. 이 새끼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제발, 그만해. 경찰 오면 어떡해.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했습니다. 아마 이웃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경찰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 울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주먹을 쥔 채 서 있는 저.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저 새끼가 나 때렸어. 장애인 폭행이야 이거. 남자는 경찰을 보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목소리에 눈물까지 섞어가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갑을 차지는 않았지만 경찰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문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는 차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구하려 했지만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경찰차가 출발했고 어머니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과는 어떤 관계시죠?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그런데 왜 때린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 남자가 제 어머니를 괴롭혀서 2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저런 곳에서 살고 있어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은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할 말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고소 안 한대요. 그냥 합의하고 끝내자고. 아, 그래요? 피해자분이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설득했어요. 경찰관은 잠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일단 조서는 작성해두고 합의서 쓰시면 되겠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경찰관이 나가고 조사실에는 저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네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 사람한테 빌어서 고소 취하게 했어. 그러니까 너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왜 거기서 안 나와?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냥 나오면 되잖아. 진우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지 않아. 어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 집 나온 게 언젠 줄 알아? 벌써 20년 전이야. 그때 엄마 나이가 38이었어.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집 나와서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이었어. 일용직 전전하고 고시원에서 자고 끼니 거르는 날도 많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만났어.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일도 성실하게 하고 나한테도 잘해줬고.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어머니한테 잘해줬을 겁니다. 그러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5살 때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떨었던 기억. 근데 5년 전에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 그때부터 술만 마시고 화내고 너희 아버지랑 똑같아졌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또 나오면 되잖아. 그 사람 병원비 내 명의로 다 썼어. 지금 빚만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 다 갚을 때까지는 못 나가. 그리고 설령 나간다고 해도 나 혼자 살 데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 어머니는 손을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60이야 60. 이 나이에 누가 날 써주기나 할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도망쳤지만 결국 또 다른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빚 때문에, 나이 때문에, 갈 곳이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나 생각 안 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연히 했지. 매일 생각했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네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그랬으면서 왜 연락 한 번 안 한 건데 왜?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집 나간 뒤로 아빠한테 매일같이 맞으면서 살았어. 자그마치 10년 동안.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엄마는 도망쳤잖아. 나 혼자 남겨두고. 엄마도 살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이기적이었어. 너 데리고 나올 용기도 없었고 그냥 혼자라도 살고 싶었어. 그래서 차라리 먼저 떠났어. 내가 나쁜 엄마라는 거 알아. 자격도 없어.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이해, 그리고 연민. 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버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를 그 지옥에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는 것. 경찰서를 나온 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어머니는 낡은 패딩깃을 세우며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랑 같이 살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 안 돼? 너한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어. 저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짐이라니. 왜 그렇게 말해? 엄마는 내 엄마잖아.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살 때 너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무슨 엄마야. 그냥 낳기만 한 사람이지. 엄마,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네 생일도 졸업식도 아무것도 함께하지 못했어.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나한테는 엄마 한 명밖에 없어. 진우야, 엄마가 날 버렸을 때 나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 아빠한테 맞으면서도 엄마 생각했어. 엄마가 돌아올까 봐 문 앞에서 기다렸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한 번도 안 왔어. 그래서 나 진짜 엄마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었어. 근데 지금 엄마 보니까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도 살려고 발버둥 쳤구나.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나 아직 엄마 용서 못해.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나. 왜 나만 두고 갔냐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저기 저 지옥 같은 곳에 두고 갈 수는 없어. 아니 못 가. 절대. 진우야, 엄마는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돈도 벌고 집도 있어. 3천만 원도 천천히 갚으면 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같이 살자. 용서는 천천히 할게.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아. 그냥 일단 저기서 나와.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제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살자. 엄마, 내 아들 진우,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 그래도 2번 다신 나 찾지 마, 절대. 어서 약속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 걸까? 어머니를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 말대로 그냥 잊고 살아야 할까요? 어머니는 저를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머니를 그냥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 다음 주 저는 다시 그 골목으로 갈 것입니다. 어머니의 빚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곳에서 꺼낼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게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은 일단 어머니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여전히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